자, 오늘은 중간고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뭐 좀 근데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진도 배웠던 데에서 나올 텐데 정리한 걸 보고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직류기 부분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류기라고 하면 이제 그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죠. 모든 이제 회전기에는 다 발전기, 전동기가 있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력을 가해주면 물론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내에서 어떤 도체가 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회전력을 가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 그 생산내는 전기가 이제 직류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직류기가 되죠. 반대로 전동기는 자기 내에서 도체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동기가 되죠. 그래서 우발자전이라고 해서 오른쪽은 발전기, 왼쪽은 전동기. 발전기는 속자기, 속도 자기장 기전력. 전동기는 힘자전, 힘 자기장 전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 공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가 되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전동기가 됩니다. 이게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전자유도 법칙. 이 법칙을 그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기본 공식은 유도 기전력 E, 유도 기전력은 속도하고 자기장 곱이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힘 자기장 전류. 힘은 자기장 곱하기 전류 곱하기 길이. 유도 기전력은 속도 자기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자기가 되고 힘자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부터 살펴보겠는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그 자기 내에서 도체를 회전을 시키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 공식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E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도체가 굉장히 여러 개의 도체를 많이 감아줬죠. 감아져 있는 이 여러 개의 전체 도체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대문자 A라고 씁니다. 그래서 60A분의 P자 반, P자 한 판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병렬 회로수가 되는데 중권인 경우에는 극수하고 같아집니다. 병렬 회로수가. 파권인 경우에는 A가 2가 됩니다. 그리고 P는 극수, 그리고 G는 전체 도체수가 되죠. 그리고 파이는 매극당 자속수, 매극당 자속 이렇게 됩니다. 한 극의 자속이 되죠. 웨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N 속도는 대문자 N이기 때문에 분당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분당 회전수. 어디 갔지? 분당 회전수 여기는 안 적어놨네. RPM이 되죠. 네, 이 공식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의 주변 속도. 주변 속도는 어떤 속도를 나타내냐면 전기자가 우리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속도는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돌아가는 속도는 이 원통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원주를 이제 거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 방향으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원주의 길이 곱하기 회전 수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원주의 길이는 파이디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기원전에
이 파이디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 전부터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다가 n, 여기 소문자 n인데 초당 회전수가 소문자 n이 되죠. RPS가 되고 이걸 이제 분당 회전수로 나타내면 60분의 대문자 n, RPM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공식은 사실 그 동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빨간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의 구조는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류기에는 이 정류자라는 게 없습니다.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직류기에만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하고 계자는 다 교류기에도 다 있어요. 동기기나 유도기는 계자가 없네요. 유도 전동기에는 계자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동기기 같은 경우는 전기자, 계자가 있죠. 그래서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류기에서는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하는 부분. 전기자는 전기자 권선을 통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E라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권선을 이야기하고, 구조는 전기자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선이 있습니다. 전기자 철심 같은 경우는 성층을 한다. 얇은 판을 가지고, 얇은 판인데 그 판 재료는 규소강판이라고 했었습니다. 규소강판. 규소강판을 적층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적층하는, 이게 층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적층이라고 하는데, 성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층을 해 층을 쌓아서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층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와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론 시간에 와류손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층을 쌓아가지고 이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졌죠. 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이게 한 덩어리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층을 쌓게 되면 여기가 층 부분은 다 절연물로 다 감쌉니다. 절연물로 감싸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층으로 전류가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와류선이 돌아가는 와류선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게 성층 철심이죠. 그 다음에 규소강판은 규소라고 하는 게 실리콘이라고 그랬죠. 실리콘이고 규소 함유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강판이기 때문에 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철인데 여기에 규소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 지금 퍼센테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규소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게 차이가 뭐냐면 이 재료 자체의 특성인데 강자성체라고 하는 부릅니다. 그 자속을 흘려주는 그런 재료를 자성체라고 그러는데, 자성체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시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류자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히스테리시손을 규소가 들어감으로써 감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슬롯에 들어가는 권선, 절연 동선을 씁니다. 그래서 선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개 선이 이렇게 겹친다고 했을 때 요 겹치는 선끼리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 동선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자는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류기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죠. 우리 동기기에서는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직류기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속을 생성하는 전자석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계자철심, 그 다음에 계철, 계자권선,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은 여기 계자가 이렇게 있으면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이 사이에 있는 공기층, 여기가 공극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자속의 분포를 갖다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자 끝에 이렇게 자속을 일정하게, 공극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자극편이라고 그러죠. 자극편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정류자에는 정류자가 있고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는 고정이 되어 있죠. 브러쉬는 고정되어 있고, 정류자는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정류자를 이렇게 딱 눌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정류자가 회전하면서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죠. 브러쉬의 종류에는 탄소 브러쉬가 있고 전기 흑연, 금속 흑연 브러쉬 종류가 있는데 저항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금속 흑연이 제일 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상으로 여기가 계좌 철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좌가. 요 끝에 있는 요걸 이제 자극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편. 그 다음에 이 전기자가 여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어서 얘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요 사이 계좌 철심하고 여기 사이 요 사이가 공기층이 약간 있습니다. 이걸 공극이라 그래요. 공극이 있고 여기가 정류자인데 정류자는 회전을 하게 되는데 브러쉬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서 정류자 이쪽이 정류자 쪽에 전기자 원선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자를 통해서 전선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바깥으로 기전력이나 전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내는 부분이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브러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정말. 이렇게 해서 선을 뽑아내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빨간 게 플러스 이제 갈색이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등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극수가 P는 6이고 도체가 G, 전체 도체수가 250개. 팝권 직류 발전기다. 팝권은 병렬 회로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 E는 60A분의 P자 한판 이 공식을 쓰면 P는 극수, G는 250, 여기 파이는 한극의 자속이 0.04 웨버 파이 들어가고 N은 속도, 회전 속도 1200rpm 넣어주고 A는 아까 요 팝권이니까 2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600V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극 유도 전동 유도 8극 유도 기전력이 50V인 직류 발전기가 중권이죠. 중권에서 팝권으로 한다. 그럼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중권인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 A는 극수하고 같고 이게 8이 되죠. 8.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50V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아는 값들은 다 대입을 해가지고 구해주면 G-N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00, G-N이 3000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팝권인 경우에 A를 2를 대입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G-N이 아까 여기 50이었으니까 50 넣어주고 P가 극수가 6을 넣어주고 여기 2를 넣어주면 60 곱하기 2분의 8극이니까 8이죠. 8 곱하기 여기 3000, 3000이구나. 50이 아니고 3000을 넣어주면 계산해서 구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중권을 팝권으로 바꿨다 이럴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런 것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속도가 나오는데 주변 속도는 πdn 공식 써서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예제가 좀 문제가 많네. 네,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죠. 발전기. 원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든다.
자속을 만든다는 게 계자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전력 E 파이 n, 속도를 n이라고 했을 때 k 파이 e는 k 파이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k가 상수라고 보면 파이 n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 되겠고, 철심의 규소 강판을 쓴다.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유자와 접촉해서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브러쉬.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철심을 성층한다. 와류선이죠. 성층은 와류선. 성층 와류선이죠. 페이지가 지금 6페이지. 전체가 몇 페이지죠? 21페이지까지 되네. 문제 푸는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려서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에는 전기자 권선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정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기자 권선법은 이렇게 직류기 같은 경우는 환상권,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은 원통 안에다가 안으로 해서 바깥으로 해서 감는 이걸 환상권이라 그랬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죠. 안쪽 거는 기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표면에다가 감아주는 거, 이게 고상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고상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단층권, 이층권을 쓰는데, 하나의 슬롯이라고 하면 전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권선을 넣어주죠. 권선을 넣어주는데 주로 2층권을 씁니다. 층 하나에 슬롯, 홈을 판 이 홈을 갖다가 슬롯이라고 그러죠. 슬롯에 권선이 코일 변이 2개씩 들어갑니다. 2층권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중권, 파권. 중권은 병렬권에서 병렬 회로수는 극소화가 같고,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은 작고 전류가 크죠. 그래서 대전류 저전압용이고, 파권은 직렬로 해줍니다. 파도 모양으로 해서. 병렬 회로수는 A는 2가 되겠습니다. 직렬로 하니까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소전류 고전압용 이렇게 되고,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이 기전력을 통해서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러간다. I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전류가 자속을 만들어내죠. 전류가 생기면 전류하고 자속,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긴다. 그러면 오르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게 되겠고, 요거 F, B라고 할까요? B, 자개, 자속 밀도. 이런 자속이 생기게 되면 이 자속이 원래 계자에 있는, 계자에 N극, S극에 B가 있죠.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자속이 원래 우리가 계자에서 만들어낸 자속하고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에서 만들어낸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자속, 이 자속이 계자의 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 요게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부하가 없으면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자속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반작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영향은 전기적 중성축 이동하고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주자속이 감소한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상권선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극도 일정 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극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전기자 반작용보다는 뭐냐면 얘는 그거죠. 정류를 좀 원활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전압 정류라 그래서 정류를 잘 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 두 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보상권선. 그 다음에 정류작용은 전기자 도체가 브러쉬 밑을 통과하는 동안에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전류가 그 서로 반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는 자속이 N극이다. 근데 여기 가만히 있는 다른 자속에서는 S극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예,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돌다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할 때,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할 때, N극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한 바퀴 조금 돌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버리죠. 그래서 같은 도체에서도 전류가 반대로 흘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정류라고 하는 건데, 정류 시에는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그 역기전력 발생 공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기기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이 역기전력 공식에 의해서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면 역기전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기전력은 양호한 정류를 방해를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 DT는 정류 주기, 정류가 발생하는 주기,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니까 2IC가 되죠. 그래서 전류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류 주기 얘가 분모니까 얘를 크게 하거나 전류를 줄이거나 아니면 L값, 인덕턴스를 작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네, 그림상으로 쭉 나타나는데, 환상권은 원통이 있으면 원통 안으로 이렇게 안을 통해서 바깥으로 감았다가 다시 안으로 감고 이런 식으로 감는 거, 이게 환상권인데 잘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고상권을 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감는 거, 이렇게 감아주는 거, 이게 고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층권, 2층권이 있는데, 여기 슬롯이 있으면 여기에 전기자 철심이죠. 전기자 철심에 홈을 파가지고 전기자 권선을 넣어주는데, 주로 층을 2개를 해서 2층권을 넣어줍니다. 여기 2층권을 많이 쓴다고 그랬고, 중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코일 감듯이 이렇게 쭉 감아주는 거, 여기서 가면 쭉 이렇게 감아주는 거, 이게 중권이고, 파권은 파도 가듯이 이렇게 감아주는데, 이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 요게 이제 파권입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여기는 전류가 안쪽으로 흐르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흐른다. 그럴 때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죠. 이 자속, 전기자 반작용, 이걸 이제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라고 그러고, 원래 자속은 계자 N에서 S로 가는 이 자속인데, 여기랑 얘랑 합쳐지니까 자속이 이렇게 바뀌죠, 방향이. 그래서 전기적 중성점이 원래 브러쉬 쪽에 전기적 중성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라고 그랬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전기적 중성점이 이동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는 어떻게 전기적 중성점이 이동하느냐, 회전 방향이냐, 회전 반대 방향이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전기적 중성점이 이동해서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또 뭐가 있었죠? 정류가 양호하지 않다. 주자속이 감소한다. 자, 이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보상권선. 보상권선은 여기 자극편에다가 이렇게 권선 홈을 만들어가지고 권선을 감아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자 있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여기는 전기자에서 전류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극에는 바깥으로 나오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면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하고 이 뭡니까? 보상권선의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돼서 0이 되겠죠. 반작용 자속이. 그래서
이 보상건선이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보극은 이제 브러쉬 위쪽에다가 극을 하나 보충되는 극이라고 합니다. 보충극이라고 해서 브러쉬 위쪽에 극을 달아가지고 물론 여기랑 이제 반대되는 전류를 흘려주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브러쉬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 나머지 이 전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얘가 억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류 부분, 여긴 정류 부분입니다. 정류 부분은 정류 시에 전류가 플러스 I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전류가 반대로 흘러가죠. 여기서 반대로 흘러가는 마이너스 I로 바뀌게 되는데, 요 바뀌는 과정이 여기서 플러스 I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시간을 갖다가 정류 주기라 그러고, 여기서 바뀌는 값이 전류가 변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양호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1번처럼 직선 정류 이렇게 되게 되겠지만 좀 이게 좋지 않다.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족 정류, 천천히 가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마이너스 I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급격하게 꺾이는 거, 이게 부족 정류가 되고,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꺾이는 거, 이게 과정류가 되죠. 과정류, 그 기울기가 급한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과정류는 처음 시작할 때, 정류가 시작할 때 불꽃이 발생하고, 부족 정류는 끝나는 점에서 불꽃이 발생하죠. 예제 문제가 단중증권, 이게 뭐 다중도라고 해서 요거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단중증권인 경우 M은 1인 경우, 중권이다 하면 병렬 회로수는 극수가 되죠. A는 P 해서 가가 되죠. 파권이면 병렬 회로수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다중중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에 균합고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요건 좀 약간 문제가 그때도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브러쉬에서 불꽃 방지하기 위해서 전압을 이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권에서 사용하는 건데,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에 의한 자석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고,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중성축이 이동하고 자속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중성축 이동, 자속 감소. 브러쉬에서 불꽃 발생. 브러쉬에서 불꽃 발생은 없네요. 근데 나아번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데, 자속의 감소에서 유추할 수 있죠. 유도 기전력 E는 K 파이 N, 요 공식에서 이게 감소하니까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나도 맞는 거고,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절연물이 얼마나 그 고전압에 버티느냐 하는 건데 관계 없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 보상건선, 보극, 전기적 위치를, 브러쉬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균합판 설치가 아니죠. 지금 10페이지, 21페이지까지였는데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제 공부했던 좀 기억이 납니까? 자, 직류 발전기. 여자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여자 발전기는 외부 전원이 필요가 없죠. 타여자는 계좌 권선에다가 외부 전원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요즘
전원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비싸다라는 거고, 자유자 발전기는 외부 전원, 계좌에 외부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이 있고 직권, 복권 이런 것들이 다 자유자 발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권은 전기자하고 계좌를 병렬로 연결하고, 직권은 전기자하고 계좌를 직렬로, 복권은 분권하고 직권이 서로 합쳐져 있는 거, 이게 복권이죠.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부하 특성, 무부하라고 하면 여기 부하에다가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에는 이게 부하입니다. 얘가 없으면 무부하예요. 얘가 없으면. 그러면 부하 전류가 0이 되죠.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갈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0이 되는 거, 이게 무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없을 때 전압. 그래서 단자 전압은 유도 기전력과 같아져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은 부하가 있을 때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또 잊어먹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요 두 개를 이제 뭉뚱거려 가지고 전압 변동률 뒤에 나오지만, 여기 나오네요.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여기가 V0가 무부하 단자 전압, 그러니까 무부하 전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Vn이 외부 특성에 나오는 단자 전압인데, 여기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뭐냐 하면 부하를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발전기가 고장나지 않고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최대 전압. 그리고 이제 전격 전류는 최대 전류가 되겠죠. 최대로 전압을 흘려줄 수 있는, 고장나지 않고 흘려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 전격 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식 굉장히 좀 중요하죠. 기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특성에서 우리가 이 공식, 이게 이제 핵심 공식인데, 여기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유도 기전력이 있을 거고, 여기 안에 내부 저항이 있겠죠. RA, 내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뽑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IA가 되고, 이때 이제 외부에 이제 여기가 이쪽 부분이 외부가 되죠. 외부는 이제 부하를 이야기합니다. 부하.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 부하에서의 단자 전압이 V가 되고, 그래서 V는 유도 기전력, 여기서 여기 내부 전압 강화를 빼주면 V가 되죠. 그래서 E- 내부 전압 강화, 여기는 IA 곱하기 RA가 됩니다. IA, RA 해주면 단자 전압 V가 된다. 이 공식에서 이제 발전기의 형태에 따라서 타이자 발전기다 그러면 여기 IA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되죠. 분권, 그 다음에 직권에 따라서 IA 값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 회로도를 보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렬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동시에 운전하는 경우인데, 직권이나 복권 같은 경우에는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나왔었죠. 자, 요게 직류기의 회로도. 회로도를 지금 여기가 지금 뭐죠? 여기가 아직 뭐 이게 분권인지 직권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 계좌 부분, 계좌 권선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고, 여기에 FR이라고 하는 게 계좌 조정기, 가변장입니다. 가변장 달아가지고 저항값을 조절해 주는데, 여기 선이고 계좌 권선은 코일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전기자는 안에 회전하는 부분인데, 회전하는 부분의 권선은 이렇게 아마추어 A라고 해서, 이 아마추어가 전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고 표시하고, 브러쉬하고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고,
타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계좌에다가 외부 전원을 넣어주고, 예. 여기는 이건 뭐야? 아, 전동기 부분이네.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기 그림은 없네요. 네, 전동기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발전기는 요게 전원이 아니라 부하를 쓰는 거죠. 부하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여자는 이렇게 계좌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 분권은 지금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라고 보면 여기다가 부하를 달아주는 거죠. 저항을 달아주고 여기에 저항 달아주는 거. 이게 분권 발전기. 직권은, 그러니까 분권은 전기자하고 계좌가 병렬이고, 직권은 전기자하고 계좌가 직렬입니다. 복권은 전기자하고 계좌가 분권이고, 전기자 계좌가 직권하고 분권이 같이 있는 거. 분권이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외분권, 분권이 안쪽에 있는 게 내분권, 이렇게 되죠. 요거 저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잔류 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건 타여자죠. 그 다음에 단자 전압. 계좌 전류가 일정할 때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다. 부하가 있을 때죠. 부하가 있을 때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권 같은 경우,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잔류 자속 조금 남아 있는 그 잔류 자속 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고, 그 기전력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계좌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니까 자속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정한 값으로 되는 거. 요걸 갖다가 전압의 확립이라고 그랬죠. 전압의 확립. 분권 발전기 역회전하면 잔류 자기가 없어져 버려. 잔류가 소멸되어서 발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공식, 여기 분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데, 분권에서의 앞에 나왔던 공식 있죠. 단자 전압은 유도 기전력에서 그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뺀 거. 요 공식 부분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분권일 수도 있고, 직권인 경우에는 여기다 RA 대신에 RA하고 RF가 직렬이니까 RA 대신에 RA 플러스 RF 이렇게 해줘야 되고, IA는 IA 대신에 부하 전류와 같아지고 IF 같아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 직권인 경우. 또 타여자일 때 다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분권이니까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분권인 경우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다 됐나요? 53분이네. 몇 번까지 있어? 8번까지. 여기까지 풀고 잠깐 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수화 특성은 정전류원이라 그랬어요. 정전류원. 전압 전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 전압이라고 하면 전압이 일정하게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전류값이 일정하게 되는 거. 여기 전압은 엄청나게 바뀌는데 전류값은 얼마 안 바뀌죠.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 이 특성을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거는 뭐냐면 그 열이 좀 일정한 열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접기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화 특성을 가진 게 차동 복권이죠.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단자 전압 변화가 적은 거. 이게 뭐 있죠? 가동 복권이었죠. 분권보다 가동 복권이 조금 더 적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공식, 예, 아까 나왔던 전압 변동률 공식. 전압 변동률은 내부 저항이 얼마나 크냐, 장냐에 따라서 이게 좀 크게 바뀌거든요. 나중에 동기기 부분에서도 이 전압 변동률 좀 중요하게 나오니까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휴식하고 전동기 부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 객관식을 15문제 정도 내고 주관식을 한 7문제 정도 해서 30점 만점으로 해서 낼 생각입니다. 일단 객관식을 15문제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늘릴까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늘려가지고 객관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객관식의 계산 문제 나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가급적 계산 문제는 좀 주관식 쪽으로 미루고 싶은데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아마 주관식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계산 문제는. 근데 간단한 계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설명적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산업기사 문제 있죠. 이제 그쪽에 맞춰서 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이제 전동기는 이야기했다시피 발전기하고 이제 반대가 되죠. 전원을 가했을 때 회전을 하는 게 전동기가 되겠는데 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게 역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전기 같으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서 E는 단자 전압 플러스 발전기 내의 내부 전압 강화 이렇게 해서 이게 발전기가 되는 거죠. 전동기는 이제 거꾸로 전원을 바깥에서 가해주잖아요. 그죠? 전원을 바깥에서 가해주니까 이게 단자 전압. 바깥에서 가해주는 단자 전압에서 여기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빼버리면 여기 유도 기전력이 나오게 되는데 요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동기에서는 그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역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역기전력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만큼 그 전동기에서의 전류값이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단자 전압 만약 100V를 가했다. 그러면 이 RA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그 전기자 저항인데 뭐 0. 몇 ohm이에요. 엄청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100V를 가해줘도 거의 뭐 200A씩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선이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동기한테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 타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역기전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공식은 그러니까 발전기 공식하고 전동기 공식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여기서 이제 전동기 부분에서 E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E는 V-IA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A 같은 경우는 RA분의 V-E가 되는데 여기가 원래 역기전력이 굉장히 이제 속도가 정상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꾸 이게 정상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값이 거의 V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가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회전을 하지 않는다. 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기동 전류가 되는 거죠. 처음에 기동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이게 운전이 되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되는데 기동 전류는 RA분의 V 값이 그대로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동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계좌 조정기에서
계좌 조정기에서 이제 파이 값을 조정하죠. 이 파이 값 조정은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좌 조정기 저항을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기동기에서는 기동기 그 전기자에 들어가는 전류, 그 전기자 권선하고 직렬로 연결하는데 이 저항이 작으면 굉장히 큰 기동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그 RA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동기를 저항을 최대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본 공식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타회자, 자회자 전동기가 있고, 분권, 직권, 복권 이런 게 있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변속도, 속도가 많이 변하고 정출력, 출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토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 기기라든지 장비에 많이 씁니다. 권상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감아주는 거. 이게 권상기가 되고, 기중기는 알죠? 기중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 전차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직권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복권 같은 경우는 정속도도 되면서 직권의 그 기동 토크, 더 큰 기동 토크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도 권상기라든지 절단기, 컨베이어 같은데 많이 쓰이게 되고요. 타여자는 이제 전원 자체가 계좌에 전원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싼 장비, 대형 아변기라든지 고급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제 쓴다라는 거고, 분권은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속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지만 사실 이 분권보다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그랬죠. 전동기라고 하면 속도 특성이 있고 토크 특성, 그 다음에 출력, 이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우리 여기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공식에서 여기 E가 K-N이라고 그랬죠. 60의 분의 P자판, 그 유도 기술력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도로 이제 뭡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토크는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 해서, 이것도 좀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 여기 2파이 A분의 P자는 그 정해진 고정값이죠. 극수고 여기는 총도체수, A는 병렬 혈우수,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상수로 잡아가지고 K2 파이 I,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메가 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 나왔던 게 2파이 N 타워였죠. 오메가라고 하면 조금 이게 뭐 극수가 달라졌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파이 N 타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크하고 출력하고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토크고, 이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은 우리가 보통 마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뉴턴 메타 또는 뉴턴 메타인 토크가 되는 거고, 출력은 와트 또는 마력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데도 많이 쓰죠, 출력. 그 다음에 토크는 이제 힘이 되죠. 힘이 되는데, 이 토크를, 여기 P는 2파이 N 토크, 이렇게 되는데, 이 타우를 가지고 토크 값을 계산을 하면, 여기 타우는 2파이 N 분의 P,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N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소문자니까 초당 회전수가 되죠. 이 분당 회전수로 바꿔주면 60분의 R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의 하고 2파이 얘를 계산을 딱 해줘버리면 뭐냐면 2파이분의 60이 돼가지고 이게 9.55 값이 나와요. 그래서 N분의 P 되고 9.5.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 공식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인데 굉장히 이게 많이 써요. 이 공식.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유도 전동기라든지 동기 전동기 같은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뉴턴 메타 토크를 뉴턴 메타로 표시를 했는데, 이걸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kg 메타는 9.8 뉴턴 미터가 돼요.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F로 나타내면 여기다가 9.5에다가 9.8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0.974 M분의 출력 P가 되고 킬로그램 메타. 사실은 이제 뉴턴보다는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요걸 더 많이 써요. 0.974 M분의 P 킬로그램 메타. 요 공식을 더 많이 쓰니까 예. 요거 위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이제 부분은 전동기에서 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항 R 이런 게 부하가 아니라 전동기에다가 여기 벨트 여기 회전 축에다가 벨트를 감아 가지고 이 벨트를 통해서 부하에 어떤 무게가 있는 부하를 돌려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부하가 되는데 이 부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진다. 무거워진다 그러면 부하가 커진다라는 거죠. 커져서 여기에 전류가 커집니다. 네, 이런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기적인 부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계적인 부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권 같은 경우도 벨트를 감아서 무거운 걸 돌려주는 요걸 이제 부하라고 해요. 근데 기본 그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여기에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가 더 커져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커진다라는 거는 전류가 커진다. 부하 전류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타여자, 분권, 직권, 그 다음에 복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한번 저번에 다 풀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자주 나오니까 이게 직류 직권이냐 분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전류 공식이 달라지죠. 기본 공식이 이겁니다. 여기 E는 V-IARA에서 직권인 경우에는 IA하고 부하 전류 I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I를 넣어주면 되고 저항은 RA 플러스 RF가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죠. 분권인 경우에는 IA하고 IARA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요 기본 공식에서 그 회로에 맞게 응용해 가지고 문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뭐 여기는 이제 타여자 전동기가 되는 거고. 네, 우리 토크. 직권에서는 토크가 좀 달랐죠.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여기서 토크가 어떻게 됐죠? 토크는 K 파이 I에서 직권 같은 경우는 파이가 I하고 비례하죠. I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다가 뭐 K2I라고 잡았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상하네. 좀 심한데. 그래서 I 제곱이 됩니다. I 제곱. 그러니까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직권 같은 경우는 토크 값이 전류가 조금만 커져도 토크가 뭡니까? 제곱 배로 커지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에서 토크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분권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회전수가 바뀌는 거니까 속도죠. 회전수는 속도. A는 K5분의 V-IARA 이 공식에서 요 공식을 써가지고 요런 거 뭡니까? 뭐가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전압이랑 전압이 바뀌니까 단자전압 V가 바뀌니까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K5 구하고 K5는 일정하니까 바뀐 값을 또 대입해서 쭉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의외로 그 산업기사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산업기사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2.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하고 반대다. 전기적 중성축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브러쉬도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속도 특성, 타해자 분권. 앞에 나왔던 이 공식 있죠? 앞에 어떤 공식이었나? 공식이 어디 갔지? 요 공식에, 이 공식이었나? 속도. 이 공식에서 여기 그 전동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타해자니까 IA는 I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분권은 IA는 I-IF가 되니까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직권은 I는 IF는 IA 다 같아지니까 요 부분 생략해서 그냥 직권은 속도가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직권은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타해자하고 분권은 속도가 거의 일정하고, 그 다음에 토크 특성에서도 보시면 타해자 전동기는 전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I-IF도 일종의 IA니까 일정한 전류값에 비례한다고 보는데 직권만 I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동시킬 때 전기자의 기동저항, 여기 기동기라고 그러죠. 기동기를 달아가지고 기동저항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이제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계좌저항기의 계좌조정기를 최소로 잡으면, 최소니까 그 0으로 잡아주면 되죠. 0으로 해서 토크를 크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동기 같은 경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동기는 항상 얼마나 빨리 회전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제어 부분이 있는데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좌 제어는 그 계좌에 들어가는 전류값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 속도 N은 K8분의 V-IARA 여기서 여기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해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제어가 좀 비교적 쉬운데 분권 같은 경우는 타해자보다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약간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분권인 경우 좀 곤란하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항 제어는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지. 여기 RA를 갖다가 저항을 달아가지고 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커지니까 여기 같은 값이다. V가 똑같다고 했을 때 이게 커져가지고 속도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저항을 키우면 속도가 많이 줄을 거고, 저항을 줄이면 속도가 좀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달아주는 저항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직권에 좀 사용을 하고요. 전압 제어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좀 약간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워드 레오나드하고 일그너,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직병렬 제어 같은 경우는 직권에 쓴다고 그랬죠. 요즘엔 잘 쓰진 않는데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제동 방식은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전 제동이 있는데, 발전이나 회생이 둘 다 이제 발전기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 제동은 외부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그냥 열로 다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 저항이 이제 작아지면 전류가 커지겠죠. 전류가 커지니까 그만큼 부담스러우니까 엔진 브레이크 형식으로 제동이 걸리는 거고, 회생 제동은 이걸 살려 가지고 다시
뭡니까? 그 충전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전력 회로에다가 다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주로 이제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살려주니까 회생제동이라고 보는 거고, 역전제동은 역회전 시켜가지고, 우리, 아마 여러분, 그, 시퀀스 시간에 플러깅 릴레이라고 해서 요거 역전제동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 싶긴 한데, 예, 그때 그, 역전하다가 딱 순간적으로 멈추는 그 순간에 이게 트립이 돼가지고 전원을 꺼버리는 이런 릴레이를 써가지고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급하게 제동하는 거죠. 역회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급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실과 효율, 손실과 효율 우리 진도 안 나갔죠, 근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 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손실 부분은 이제 철손, 동손, 기계손, 표율, 부하손 이런 게 있고, 보통 실제로 그 효율을 잴 때 입력도 실제로 측정하고 출력도 측정을 하고 해서 보통 이제 그 효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거 둘 다 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인 이런 그 예를 들면 전동기다 그러면 출력이 기계적인 출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재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입력해서 재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손실 같은 거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빼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규약 효율을 좀 쓴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 텐데,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 예. 계좌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죠. IF가 감소하죠.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 파이가 감소하죠. 여기서 분모에서 파이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속도 증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문제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 파이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 이름 나오면 전압제어. 여기도 이제 공식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예, 전압 변동률. 무부하 전압에다가 전격 전압. 예, 빼준 겁니다. 무부하 전압은 이제 발전기에서도 무부하 전압이 있었죠. 발전기의 무부하 전압은 지금 요 발전기구나. 예, 전동기 부분에서 발전기 문제가 나왔네. 예, 뭐 부하 전류 I가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동기에서도 그 무게가 없는 걸 그냥 돌릴 때 그냥 무게 없이 돌리는 경우에는 부하가 제로가 돼서 전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A는 K5분의 V-IARA 여기서 요거였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었죠? 무부하. 부하가 제로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지금 뇌정지가 왔는데. 아무튼 전동기든 발전기든 무부하라고 하면 I가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압 변동률은 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7분인데 지난 시간에 그걸 안 했었구나. 이거 전동기. 예제 문제 풀었나요?
예제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면 이런 철손, 동손이 있는데, 동손은 뭐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동손은 전기자 권선 있죠.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I 제곱 R이라고 해서 요 손실이 동손입니다. 그다음 철손은 뭐냐면 철손은 계자나 철심에서 발생하는 거죠. 계자 철심이나 아니면 전기자 철심도 해당이 되는데,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무조건 철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겁니다. 히스테리시스하고 와리손 두 개예요. 우리가 앞에서 발전기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히스테리시스는 규소 강판으로 막아주는 거고, 와질류소는 성층에서 막아주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표유부하소는 이게 측정하기 어려운 값이라서 보통 무시를 한다 보시면 되고, 기계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적인 손실이 되는데, 축과 베어링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손실. 주로 이제 우리가 좀 측정하기 쉬운 게 아마 풍손 쪽이 측정하기 쉽지 않을까. 통풍에서 발생하는 풍손 정도가 좀 측정하기 쉬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을 측정하기 쉽다 그러면 출력에서 손실을 더해서 계산하고, 여기 발전기 같은 경우, 여기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좀 측정하기 쉬우니까 입력에서 손실을 빼가지고 측정하는, 이런 게 이제 규약 효율을 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고 40분인데 조금 빠르지만 좀 일찍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른 반 수업하는 반이 있으니까 조용히 좀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네.